우린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결혼했어요. 여기서는 이 남자분이 나름 비전은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교수를 목표로.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간 강사 제안도 받았는데 그죠? 육아 때문에 그걸 잠시 미뤄놓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남편은 되게 능력이 있는데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은 아내분이 보험의 여왕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육아를 떠맡아서 전업주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사노동이랑 육아를 겸하면서 시간 강사를 하시는 교수에 도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은 협조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죠. 남편분이 성향 자체가 유순하시고 아내분 되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순조로웠다. 텍수야, 나 저 사무실 하나 냈다. 이거 부담됐네? 축하한다.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벌써 성공하고 나의 현실을 살림해야 되고 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내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내가 그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게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일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아웃소싱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내분이 경제력이 있으시니까 가사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돌봄 선생님 도움도 받고 초보이고 잘 모르는 이제 부부가 뭔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죠.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 박서방이 사업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대. 은행 대출 때문에 널더러 보증을 좀 서주면 안 되겠냐고 하던데. 내가 해도 되니까 정해보고 소리 들고 한번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보증을 서준다? 이거 안 되죠. 보통 보증이라고 하면 이제 막 연대 보증으로 보통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채무 전액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도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아내분도 이제 일을 한다고 되게 남편보다 소홀하고 가사노동에 소홀하고 이런 잘못이 있긴 한데 와 이거 한 방이 큰데. 네, 이 남편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큰 문제죠. 이게 되게 부부 간의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이건 그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부부 공동 소유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칙은 보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도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돼요. 요즘은 이제 부부들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재산을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남자 명의로 재산을 해놔야 된다 이런 좀 관념이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도비 씨 이름으로 눈물 흘리시네요. 눈물입니다. 집 명의를 이제 도비 씨 이름으로 해놓고 들어간 돈 자체는 아내분이 다 부담하셨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누가 이 돈을 부담했느냐랑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으로서 강제 집행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시죠. 만약에 2분의 1씩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남자분 도비 씨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아파트를 2분의 1씩 나눌 수가 없지. 쓸 수는 없잖아요. 이 2분의 1짜리를 누가 경매받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깡패들. 2분의 1에 대해서만 경매받아가지고 낙찰받아서 그 아파트 찾아가서 여기 2분의 1은 내 거다 하면서 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돈 받고 나온다더라고요. 2분의 1을 살려고 사실 낙찰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2분의 1만 근데 그게 지분이라는 개념은요. 이 집에 방이 6칸이니까 한 칸 내가 쓰고 한 칸 네가 쓰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공유 관계라고 보지 않고 구분 소유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랑 공유는 다른 법률 관념이에요. 그래서 공유라는 거는 여기 자막에 나올 텐데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의 물건들, 가전제품들, 집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딱지 같은 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도 부부가 2분의 1 지분을 갖고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침대에 빨간 딱지가 붙으니까 사실상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이게 되게 헐값에 그쵸, 헐값에 사는 거죠. 그렇죠. 시세보다. 당근보다 더 싸. 그런 거죠. 부동산 당근. 이제부터 파출부도 끝이야. 자기 용돈도 반으로 줄여. 그래도 여자분이 이혼하지 안 하고 그죠? 네, 착하신데요. 그러니까 용돈 줄여가지고 갚자라고 또. 출부도
고용을 안 하겠다. 집안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내가 부양의 책임을 다 할 테니 이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을 다 하라라는 업무 분담을 네. 다만 그 업무 분담을 일방적으로 한 거죠. 소통이 좀 일방적이어서 남편분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다. 자기 집 아들이 집에서 뻔히 노는 걸 알면서 매사에 자기 하는 일이 이렇게 두리뭉실하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면은 자기가 직장 그만둬. 나 혼자만이라도 애들 데리고 들어갈 거야. 너무 서로 그러니까 좀 배려가 부족했다. 경제적으로 지금 좀 기울긴 했는데 막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친정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용돈을 드리면서 집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돌아가시고 맞아요. 이런 식. 그래야지 남편도 편하게 쉬고 아내도 편하게 쉴 수가 사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혼까지 가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부 상담은 좀 필요해 보여요. 여자분은 남편에 대한 존중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아내분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부부 상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내가 봤을 때 많이 돌려보냅니다. 맞아요. 네, 저는 보면 무조건 되게 이혼이 답이 아니에요.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저희 막 댓글에 그런 거 있죠. 이혼 조장한다. 아, 그쵸. 우리 이혼 조장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제. 그죠? 강하게. 저희가 그냥 이때까지 만나왔던 판례들이 너무 선을 넘은 판례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서로 내 마음이 식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죠. 맞아요. 시어른, 그다음에 그 친정 쪽 가족들 서로 모두에게 다 상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신중하게 하는데 어떨 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참고 살라고 말하는 게 정말 가혹할 정도의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이 이혼을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계속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좀 전에 본 이런 사랑과 전쟁 이런 케이스는 이혼을 할 케이스가 아니에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안 가지고 오시면 특히 또 아이가 어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무료로 부부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전화번호 드리고 보내거든요. 저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더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